우리가 이제 한 학기 선행, 1년 선행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념서를 공부를 하면 되는데 개념서의 문제를 풀 때 정답률이 한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선행을 하자.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와야지 이제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 실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제가 또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 이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그리고 다시 채점을 했을 때 정답률이 한 그 정도? 네네. 그 정도 되면 야 학생이 이 개념을 소화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네네.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음 진도 나가면서 속도를 내는 방향. 정말 잘한다 이러면 3, 4년을 뛰어넘어도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수학 컨설턴트로 지금은 수학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윤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초등학생 아들 2명을 기르고 있지만 초등 수학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의 초등 수학이 아니라 초등 수학은 어떻게 보면 중학 수학을 잘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또 중학 수학을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초등 수학을 우리가 대해야 될까? 초등 수학에서도 완벽을 기하면서 네. 심화로 막 다져가면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초석을 다지는 거니까 기본을 이렇게 잘 다지면 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 수학은 결국 이제 중등, 고등 수학을 잘하기 위한 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준비.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거든요. 네. 이제 수학을 잘하는데 중요한 건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수학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수학을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수학에 대한 이제 감정이거든요. 초등 때 이제 내가 수학이 할만하고 내가 좀만 더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초등 때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주로 기본 개념을 한 다음에는 자꾸 심화로 좀 단번에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개념을 하고 바로 심화로 넘어갔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벽이 크게 존재해요. 이제 그 벽을 이제 학생들이 단번에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수학이 갑자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위험 신호가 있다. 처음부터 수학은 내가 생각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해 버리면 그러면 절대 고등 때 잘할 수 있는 수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수포자가 발생하는 게 결국 수학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갑자기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수포자가 발생을 하는 거네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자녀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한 번에 너무 어려운 걸 시킬 때, 그때 이제 좀 그런 수학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제 비율이 발생할 수 있다. 초등 수학 때 이제 저는 어떤 공부 방법이 가장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 수학은 반드시 자기주도 수학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처음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우거나 네. 진도를 나갈 때 네. 누구의 설명을 듣지 않고 네. 학생 스스로 먼저 책에 있는 개념을 읽고 그것들을 보면서 학생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몇 학년부터 돼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초1도 이렇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안 해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도 개념서 혹은 교과서도 좋은 개념서죠. 네. 그걸 먼저 학생이 설명 없이 읽고 네.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밑에 항상 예시가 나와요. 그 예시를 보면서 이게 이 개념이 이 예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수학적 머리가 많이 길러지거든요. 문제를 먼저 풀고 이게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또 갖고 만약에 틀리게 되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과정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뒤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도움을 주는 방식도 한 번에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또 힌트를 조금씩 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게 어때? 이건 이런 조건은 이렇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또 그거를 또 이용해서 또 풀려고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초등 수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가 또 가능하고 제가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지금 좀 다르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보통은 개념과 예제는 선생님이 풀어주거나 설명하거나 부모님이 해주시고 맞아요. 거기까지는 아이가 듣고 문제풀이를 혼자 해보게 한 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뭐 힌트를 주던 풀어주던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 부분이 다른 거네요. 수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네. 수학을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내가 이 수학 실력을 높여놓는 쪽으로 이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결국 수학 머리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처음 보는 낯선 개념을 내가 먼저 읽고 예제를 통해서 어떤 원리일까를 맞춰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수학적 실력 머리가 많이 이제 길러진다. 그게 사실 포인트인 거죠. 저는 이 과정을 초등 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초등이 그래도 좀 단순화할 수 있고 좀 학생이 그렇게 먼저 낯선 개념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거든요. 이 과정을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하기는 어려워요. 하신 것처럼 어려워지니까. 적의 압박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더 시간적 여유가 아무리 해보라고 해도 아이도 좀 조급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초등 때 그런 공부에 좀 익숙한 친구 혹은 방법을 터득한 친구들은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업을 많이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서도 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수업은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효율적으로 또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갖고 뭐 쉽게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요. 다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리고 수업은 당연히 좀 어려우니까 수업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하거든요. 그 수업은 내가 이제 필요한 것만 최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결국 잘하는 최상위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선행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빨리빨리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 번 이거를 더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시간을 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나중에 학원에 왔다 갔다 일단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시간을 그게 버는 거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행의 필요성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중학 과정까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선행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네. 때 과정도 그때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 하는 것도 되게 바쁘고 뭐 활동도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고등 수학을 봤을 때 고등 수학을 좀 미리 내가 공부해 놓고 간다면 근데 이것도 제대로겠죠. 그죠? 제대로 좀 공부하고 간다면 거기서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맞아요.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선행을 시키는 거고요.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하죠. 그냥 봤어의 의미를 두는. 나 몇 번 돌렸어. 이런 의미를 두고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한다면 이건 도움이 아니라 아예 역효과가 나버리거든요.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제가 수학을 잘하니까 이제 큰 학원에 보내셔서 중3 겨울방학 때 거의 고1부터 고3 과정을 한 번 다 본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가서 뭐 밤늦게까지 앉아 있어서 다 들었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수학을 공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 잡혔는데 거기서 하는 수업은 지켜보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또 너무 빠르고 제가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 없이 그냥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서 사실 선행을 한두 번 돌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입학해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오히려 기억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그걸 하면서 수학은 어렵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했거든요. 선행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선행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 거냐. 네.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선행은 일단은 개념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한 학기 선행, 1년 선행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네.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념서를 공부를 하면 되는데 개념서의 문제를 풀 때 정답률이 한 7, 80%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선행을 하자.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와야지 이제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 실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제가 또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 이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그리고 다시 채점을 했을 때 정답률이 한 7, 80% 정도. 네네. 그 정도 되면 야 학생이 이 개념을 소화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네네.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음 진도 나가면서 속도를 내는 방향. 근데 이제 그게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네. 그러면 저는 뭐 유형 문제집까지 보면서 넘어가는 선행이 좋다. 심화까지는
굳이 하면서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면 저는 선행은 차라리 여유가 있으면 속도를 더 냈으면 좋겠어요. 선행하는 목표가 여유를 갖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을 좀 더 많이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심화는 저는 현행에 대한 심화를 하고 여유가 네. 있다면 그다음에 선행은 개념 수준의 선행을 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유형 문제집까지 하면서 나가는 선행을 하면 정말 고등학교 때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궁금한 게 근데 아까 네네. 초등학교 때는 선행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여기에서의 선행 말씀하신 거는 네.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 때 선행을 시작하고 그때 고등 선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초등학교 때도 선행을 하면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네. 개념만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자. 근데 이제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네. 혹은 할 만하다고 좀 네. 느껴지는 친구,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행을 뭐 한 학기, 1년 이렇게 넘는 선행을 계속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럼 우리 아이가 선행을 나가도 되는 친구인지 아니면 좀 현행에 더 기본을 다져야 되는지는 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중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개념, 유형, 심화, 최고 난이도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나누거든요. 네. 그러면 개념서 정답률 80% 이상. 그 다음에 응용 유형 문제집을 풀었는데 그것도 정답률이 한 7, 80%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선행도 권장하고 심화도 이제 해보자. 그런데 이제 유형 문제집을 푸는데 정답률이 한 7, 80%가 안 나온다. 그러면 현행에 좀 더 집중해서 현행을 정확하게 소화할 수 있게 공부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한다 이러면 3, 4년을 뛰어넘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하면서 하면 3, 4년을 뛰어넘는 선행도 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 많이.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선행을 나가다가 오히려 현행이나 뒤에 거를 잊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저는 이제 그래서 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친구들 때문에 현행 심화와 선행을 저는 같이 병행을 네.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문과, 이과가 나뉘어져 맞아요.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을까? 공부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문이과가 구분이 없고 같은 시험지를 치고 네. 같은 교육 과정을 예. 하게 되면서 그럼 문과 아이들이 좀 그 손해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리하죠. 이과 아이들은 우리가 어쨌든 생각했을 때 수학적인 사고를 타고난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보면 이 아이들은 규칙에도 민감하고 숫자에도 굉장히 해박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 말고 정말 문과의 감성을 타고난 이 아이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적부터 수학 문제를 깊이 사고하고 나에게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면 정말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정을 해요. 수학적 머리의 그 차이는 네.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봐도 또 아시지 않아요? 맞아요. 수학학원에 아이들이 왔을 때. 저는 초중고 학생들을 다 가르쳤잖아요. 네. 그러면 좀 차이가 있어 보여.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되게 미미해져요. 오히려 얘는 수학적 머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적 머리가 좀 있지만 좀 게으른 친구들을 뛰어넘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수학을 잘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그 차이는 역전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잘했다가도 확 중고등학교 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초등학교 때는 좀 더딘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각각의 케이스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초등 때 막 선행도 막 중등선행, 고등선행도 막 나가고 심화 문제집도 정말 막 제일 어렵다는 것까지 막 많이 푼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 딱 학교 시험을 보는데 막 90점도 못 받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아예 막 수포자가 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반대인 경우도 그러니까 수학을 초등학교 때는 좀 잘 못하고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개념 공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해서 고등학교 때 잘 이제 막 수학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사실 이건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초등 때 막 어려운 심화 문제집까지 푼다고 이 학생이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 좀 경고도 드리고 싶어요.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까지 하지만 단순히 받아들이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어떤 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문제를 풀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막 그런 어려운 선행, 그 다음에 심화 이런 것까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친구들은 분명히 중학교만 가도 탈로 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시험까지는요, 양으로 승부가 좀 가능해요. 왜냐면 시험에 나올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만 잘 공부를 많이 해놓고 가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학교 시험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우리가 찝어내고 그것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도 많아지고 막 응용도 막 자유자재로 되고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내가 수학 어떤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학 실력을 높여놓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놔야지만 잘할 수 있거든요. 초등부, 중등부 때 키워놓은 친구들은 고등 때 잘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집을 풀었어요. 어떤 뭐 선행을 몇 번 돌렸어요. 이렇게 한 친구들은 고등 때 이제 잘 안 되는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계산 실수에 대해서 어머님들 진짜 고민 많으시거든요. 네. 물론 아이들은 큰 고민은 없어요. 맞아요. 그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왜 이게 어떤 아이들은 실수가 적고 어떤 아이들은 실수가 많은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집중력만 좀 좋아지면 일단 그런 계산 실수, 어이없는 실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그런 게 적어지더라고요. 문제집 보면 뭐 여기 적었다, 저기 적었다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계산 실수라든지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노트에다가 반을 접어놓고 어떤 계산을 했는지를 좀 위에서 아래로 좀 적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계산 실수는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런 게 잘 되는 친구들은 이제 이게 식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고의 순서로 했다는 게 기록이 되고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 또 수학적으로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또 지도를 해야겠죠. 집중을 하라는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 때 네가 했던 걸 한 줄 한 줄 적어가면서 기록을 남겨가면서 그렇게 이제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습관을 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알아서 좋아지는 게 좀 많아요. 5학년부터는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적게 하더라고요. 제가 네. 많이 또 봤으니까. 네. 식쓰기는 몇 학년부터 가능해요? 저는 이제 한 3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쓸식이 존재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 전까지는 사실 쓸 게 없는데 그때부터는 뭔가 계산도 해야 되고 분수도 적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산을 했는지만 적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점점 학생이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또 스스로 좀 깨달음도 얻어요. 이 연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지들을 하잖아요. 학습지를 매일매일 하는 거 한 장씩 두 장씩이라도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몇 학년까지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연산 학습지를 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연산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집을 풀다 보면 연산 연습이 충분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굳이 연산 문제가 뭐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연산은 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실수가 많은 거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얘가 연산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집중을 못해서 계산이 틀리는 건지. 어떤 때는 또 비슷한 문제를 다 맞추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많이 틀리거나 그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좀 네네네. 이게 약간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집중력의 문제인 거고 저는 연산 강조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게 연산을 많이 시키다 보면 그냥 수학이 연산인 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수학은 생각과 이해와 네네. 어떤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연산이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어떤 문제의 풀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풀이가 있는데 아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 방식으로 답을 도출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그럴 때 이거를 그래도 권장하고 이거를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이 방식을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건지. 나중에는 이제 수학 문제가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학 문제를 보고 학생이 이제 뭐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 수학 공부다.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시지만 뭔가 물어봤을 때 정확한 이유가 없어 애가. 어떤 개념을 갖고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감으로 풀고 그냥 숫자를 막 대입하면서 그냥 단순히 숫자 대입으로 답을 찾아가려고만 해.
이렇게 보인다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풀면 또 안 된다라고 또 지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카이스트를 나오셨잖아요. 네네. 오늘 말씀해주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카이스트에 가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학은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그쵸. 곳인데 그 학생들은 정말 이런 것들의 베이스를 갖고 있던가요? 네. 저도 이제 그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물어보면 어떤 학원을 다녔고 어떤 문제집을 풀었고 뭐 어떤 수업을 들었고 이거는 다 제각각이고 다 달라요. 막 선행을 많이 나간 친구도 있고 안 나갔지만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겉에서 보이는 어떤 방법에 대한 공통점은 찾을 수 없었다. 근데 제 친구들이랑 이제 공부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구조가 이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설명할 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갖고 항상 접근을 하고 네. 이런 이유로 이건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결국 뭐냐면 어떤 공부라든지 수학을 이제 접할 때 항상 그 말씀드린 어떤 이해를 해서 정확한 원리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이유를 갖고 어떤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나가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방법이 똑같았던 거지. 어떤 겉으로 보이는 로드맵, 뭐 커리큘럼, 뭐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에 대한 공통점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네. 인생의 전환점을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 희망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 전자과를 졸업하고 이제 카이스트랑 서울대 대학원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공학도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이어서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저희 가족한테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제가 이제 좀 이제 긴 시간 동안 온전히 공부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다 포기하고 이제 군대에 갔거든요. 굉장히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그 목표한 꿈들을 좀 포기를 하게 됐으니까요. 좌절의 시기를 겪고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런 상황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때부터 좀 하나씩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꿈이 생기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전자공학도가 꿈이었으면 지금의 꿈은 이제 좋은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작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꿈을 이뤄나가고 있거든요. 인생이란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정답임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게 그만큼의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그게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어그러지거나 실패했을 때 내가 겪는 좌절감도 사실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치만 그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꿈을 생각하셨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그 꿈을 이루고 계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또 꿈을 이뤄나갈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실 것 네네.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좀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런 초등 수학에 대한 궁금증들을 정말 많이 여쭤본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들도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